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반등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거는 하락입니다. 하락입니다. 네. 종목 숫자가 압도적으로 하락 숫자가 많았고요. 삼성전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은 소외되는 그런 흐름도 보여줬네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이런 일을 만들었군요. 오늘 제가 좀 이상하다. 떨어진 게 너무 많은데 네. 코스피가 올랐길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요 시총 제일 큰 세 개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SDI, 삼성전기까지 올랐어요. 얘네가 기여한 게 도대체 얼마일까? 얘네 빼면 코스피가 얼마가 돼야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코스피 시총이 지금 1870조 원 언저리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한 350조 되니까 1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LG엔솔이 한 6.5%, 하이닉스가 한 3.7%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예. 얘네가 각각 뭐 3%씩 삼성전자 3%, LG엔솔 3.5%, 하이닉스 0.4% 올랐으니까 계산해보면 한 0.8%를 얘네가 기여를 했습니다. 코스피. 근데 코스피가 지금 오늘 0.65% 올랐으니까 네. 얘네 빼면은 사실 마이너스 0.2%대 네.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뭐 상승 종목 수가 270개인데 하락이 거의 600개 했으니까 네. 오늘의 시장은 그냥 떨어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한창 그 떨어지는 와중에 반등장이 올 텐데 그때 좀 우려되는 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만 2017년 코스피가 올라가 버리면 또 주식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열받는 들 수도 있겠다. 제 이런 생각이 기억으로는 드는데 2020년 코로나 때는 정말 울음이 나올 정도로 힘들긴 했는데 단박에 끝나가지고 하는 사람에 끝났고 정말 오랜 기간 힘들었던 해가 2016년, 17년도가 수익이 잘 안 났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그게 이제 18년까지 이어지니까 18년에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조금이나마 수익이 났는데 18년에는 깨지기 막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하는 걱정이 조금 되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래도 대형주들이 좀 반등을 하니까 향후에 뭐 같이 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기대도 해봅니다. 네. 오늘 사실 시장이 어제 나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네. 시장이 뭐 2%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못 올랐던 거는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던 빅테크들이 좀 많이 장 후반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메타,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실적 발표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6%대로 하락하면서 실적 네. 발표한 이후 6%대 빠져서 다른 그 오늘과 내일 발표해야 될 빅테크들까지 주가가 빠지면서 같이 어우러지고 있는 거죠. 거기도 뭐 그 애들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네. 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뭐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오늘 좀 시장을 반등을 못했고요. 그래도 반도체는 요즘에 계속 강하네요. 시장이 안 좋아도 반도체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6% 상승, 코스닥은 0.8% 떨어졌고요. 사실 아시아 증시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만, 일본도 한 0.56%대씩 반등했고 홍콩도 오늘은 1% 정도 상승을 하고 상해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고치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한국 10년물이 14bp 가까이, 한국 3년물이 7bp 정도. 미국도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환 시장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갑자기 환율이 강세로 위안화도 그리고 엔화도 갑자기 이렇게 강세로 이렇게 축 튀더라고요. 네. 요즘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개입을 하면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았다가 도로 쭈쭈쭈 원상복귀 됐다가 다시 또 개입하면 쭉 올랐다가 다시 원상회복했다가 이렇게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연속으로 이번에 엔화에서 이렇게 엔화가 투기 세력하고 싸운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투기 세력 최근에 들어왔던 애들이 엿을 먹는 거죠. 그럼 그 다음번에 이제 무서워서 대시하기가 좀 힘들어질 거고 아마 그걸 노릴 겁니다. 너희 여기만 오면 너희 죽는 거 알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시장에서. 그리고 미국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지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화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투기 세력이 그거가 생각이 들면 뒤가 쭈뼛쭈뼛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엔화 안정화로 갈 수 있는 대목이 될 테니 만약에 성공한다면 예전에 중국은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네, 혹시 정부의 이 시장 개입 효과가 별로 없게 되면 그것도 참 끔찍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려 350억 달러라는 돈을 쏟아부었다고 지난 주말에 밝혀졌는데 그 정도까지 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달러당 147.8엔 정도.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또 다시 또 150 근처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되었건 미국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8일 PC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인플레이션 하방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달러 강세 베팅하는 세력들도 마음 놓고 달러 강세 베팅하기가 이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 만만치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국고채 시장이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국, 네. 성장주들이 반등을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비스 업종이 세 번째로 좀 떨어졌는데 넷마블, 네이버, 뭐 하나투어, 하이브, 카카오, 콘텐츠리 중앙, 롯데렌탈 이런 종목 다 2% 이상씩. 넷마블 같은 경우는 6%대. 네이버도 좀 많이 빠졌는데 또 3%대 빠졌어요. 한국의 빅테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한국의 빅테크들 지금 삼성은 빅테크긴 빅테크지만 조금 다르잖아. 소프트웨어가 아닌 빅테크니까 조금 다르죠. 네. 네, 참 그래서 오늘 힘든 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보험주도 좀 빠졌고요.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 또 포스코 케미칼이 뭐 많이 상승해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섬유의복도 F&F가 3%대 빠졌는데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특히나 네. 화장품주들이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7%나 하락을 했습니다. 화장품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013년도 주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LG생건하고 같이 오늘 또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LG생건도 오늘 또 한 4% 가까이 떨어졌고요. 아모레퍼시픽 주가 월봉 차트를 보니까 14년도 그쯤부터 대세 상승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차화정 장세 때문에. 네. 그때 올랐던 그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네. 거의 뭐 최저가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오스테임플란트, 덴티움, 호텔신라, 신세계 이런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오늘 다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네. 올랐던 섹터 말씀드리면 전기전자 섹터가 2.4%나 상승을 했는데요.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업체들은 주가 상승이 괜찮았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좋았고요. 오늘 LG엔솔도 3.5% 반등을 하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3%대 반등하면서 뭐 전기전자 제조업 섹터가 오늘 상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또 오늘 3천억 정도 네. 매수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800억 정도. 선반영이 지금부터 시작된 것처럼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참 밉지만 그 모건 스탠리가 자꾸 맞추네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윈터 이즈 엔딩 리포트 내면서 이번에도 좀 맞춘 듯 합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은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는 뭐 2% 가까이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결국 상승폭을 좀 낮춰가지고 0.4%로 끝나긴 했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캐펙스 투자를 한 50% 이상 줄일 것이다. 올해 한 10조 원 후반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훨씬 50% 이상 줄이면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죠.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투자 축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줄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성 낮은 제품 중심으로 생산을 줄이고 제품 믹스와 장비 재배치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수준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내년도 1분기가 재고 수준의 피크일 것이다. 아주 라고 중요한 언급을 얘기한 했습니다. 거죠. 네, 아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고 수준. 네. 네, 그리고 내년 디램 수요는 10% 초반대, 낸드 수요는 20% 중반 수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업황이 조금 돌아설 것 같은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영업이익은 1조 6,500억 나왔거든요. 네. 컨센이 2조가 좀 넘는데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전 분기 대비해서도 둘 다 60%대 하락을 했는데도 주가가 좀 방어를 했던 거는 이런 업황, 미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디램 수요와 낸드 수요 증가는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근데 그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자기들 예상보다 성장률이 좀 둔할 거라고 보면서 역시나 이제 반도체는 공급 사이드가 중요하다 했는데 공급을 이렇게 성장률입니다. 공급을 줄이는 건 아닙니다. 늘리는 것의 절반만 늘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정확한 것은. 그럼에도 그 정도만 해도 재고 조정이 상당히 당겨질 수 있고, 재고 조정이 당겨지는 그 순간부터 서버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재고를 어떻게 쌓아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근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캐펙스를 축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캐펙스 축소하면 얘네들은 좋을지 몰라도 소부장들
네. 얘네는 좀 그렇죠? 매출 타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도 대형 이 삼성 하이닉스만 올랐고 소부장들은 대체로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 장비 재배치가 제일 큰 그 타격이었던 것 같아. 네, 아니 그 설비 증설을 하긴 하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닌데 네. 장비 재배치하면 이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네. 소부장 섹터가 그동안 예전에 주가가 좋았던 게 그 삼성과 하이닉스가 엄청난 대규모 캐펙스를 할 걸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캐펙스 규모를 뭐 올해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아마 타격을 많이 받을 업체들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한 이미 대비를 하느라 비용을 이미 막대하게 지불한 업체들도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은 조금 손실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최근에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뭐 떨어뜨리긴 계속 떨어뜨리고는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 이익 전망치 하향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현황만 말씀드리면 이베스트가 23년도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적전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네. 아직도 적자 전망은 얘네밖에 없는 것 같아요. 2,500억 정도 적자 볼 걸로 예상을 했고 다른 데들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요게 처음 마이너스 적자 전망을 할 때만 해도 보통 한 3조 원대, 4조 원대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1조 미만 전망도 많아졌습니다. 하이증권 2,000억, 케이프 2,600억 정도 전망하고 있고 KB랑 대신이 한 1.2조 원 정도 전망하고 있으니까 낮아질 대로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항공사들 요즘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를 때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요거는 LCC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주가도 지금 처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루장품하고 더불어서 최고로 최악 아니에요? 건설 이쪽 뭐 증권은 오히려 이제 약간 둔탁하게 떨어지는 것 같고 떨어져도 건설, 항공, 뭐 화장품 아주 불행한 업종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항공사는 여러모로 모든 방면에서 힘든 것 같아요. 뭐 환율로 보나, 뭐 코로나 이후에 뭐 회복세로 보나, 뭘로 보나 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중국 노선 확대 발표를 아시아나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좀 반등은 했거든요. 아시아나가 오늘 3%, 뭐 한진칼 4%, 대한항공 1%, 뭐 LCC들도 오늘은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떨어졌지만 나머지는 다 주가가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일단 아시아나가 중국 노선 확대를 발표를 했는데 창춘 노선이 기존에 주 1회 운항을 하다가 2회로 증편한다고 했고요. 27일부터 증편한다고 했고 항저우 노선은 11월 2일부터 주 1회 재개하고 선전 노선도 11월 19일부터 주 1회 재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베이징, 난징, 창춘, 하얼빈 이렇게 4개 노선 운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2개 노선이 추가돼서 총 6개 노선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노선을 안 하다가 재개를 한 거는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중단된 이후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막 회복의 시작 단계에 있다는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네. 여전히 코로나 이전 회복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기존의 중국 노선이 총 28개 노선이었고요. 주 220회 운항을 했었는데 이거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고 네. 대한항공도 중국 노선을 주 3회에서 주 4회로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32개 노선에서 주 230회 운항을 했기 때문에 회복까지는 아직 먼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중국과의 협의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시 열어주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 허가도 굉장히 어려운데 당국 허가 받은 이후에도 지역 당국의 허가가 또 별도로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회복이 참 느린 상태이고요. 현재까지는 주 1회 정도만 추가 운항하는 수준으로 지금 중국에서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도 이제 동남아, 일본 노선 과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들이라서 빨리 회복이 좀 시급한 상황이죠.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이렇게 회복이 생각보다 계속 회복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더 이상 재무 상태가 좀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좀 오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처음에 이제 10월 5일에인가 한번 아시아나가 재무 3분기 자본 잠식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아나 그때 외화 부채가 4.8조 원입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2분기에 환율이 많이 올랐고 지금도 아직도 1,400원 이상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차손 인식이 좀 큰데요. 2분기에 환차손 인식하면 자기 자본 2천억이 다 잠식될 우려. 그리고 요거는 아시아나도 이런데 LCC는 더 힘들겠죠. 네, 마찬가지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외화 관련 순손실이 약 240억 원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유 중이던 745억 규모의 연구체를 상환을 했거든요. 요거 상환하면 자본 잠식 부담이 더
커지겠죠. 요게 좀 크리티컬했던 이슈였던 것 같고 연내에 그럼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3분기 자본 잠식은 뭐 괜찮은 건 아니지만 연말 기준으로 자본 잠식 되면은 네. 이거는 상패거든요. 절반 이상 자본 잠식 때문에 그렇죠. 절반 이상 자본 잠식만 되면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고 네. 요거 2번 되면 상패인데 아예 100% 자본 잠식 가면 그냥 상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연말 내에는 뭐 상패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연말 내에는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 뭐 유상증자나 이런 조달 이슈가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뭐 제주는 조달을 하더라고요. 유상증자. 네. 네, 뭐 진에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한항공이라는 뒷배가 튼튼하게 있으니까 뭐 조달에는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이런 뒷배가 없는 기업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요즘 조달하기 힘든 환경이잖아요. 네. 아, 뭐 워낙 이렇게 빡세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해외여행을 되게 싸게 갔다 왔던 걸 느낄 수 있어요. 뒤집어서 보면은. 그죠? 이제 얘네들이 만약에 만약 없어지고 또 줄어들고 합병되고 뭐 이래 버리면은 꽤 비싼 항공료를 주고 우리가 해외를 다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참 항공사들 여전히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요, 공기업 조달이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전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고금리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 네. 트리플 A 등급입니다. 근데 어제 2년 만기 2천억 모집에 800억밖에 발행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발행 금리도 6% 수준이니까 요 이하는 굉장히 힘들다는 의미겠죠. 네. 인천공항공사도 트리플 A 등급인데요. 2년물, 3년물 600억씩 모집하려다가 3년물은 좀 만기가 길어서 요즘에 수요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2년물을 늘리면서 겨우 목표 물량을 좀 채웠다고 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AA 플러스입니다. 2년 만기물 근데 유찰이 일어나서 최근에 조달이 좀 쉽지 않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은행권하고 금융위에서 회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좀 마련을 한 것 같아요. 은행권이 CP, ABCP 매입 그리고 전단체, RP, MMF 매수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유동성을 좀 확대를 많이 하기로 좀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은행들이 이 은행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또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시장 등급 낮은 기업들이 조달하기 힘든 환경이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예. 은행채 발행도 최소한도로 좀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네, 안전한 은행만 하는 거죠. 안전하고 고금리 은행 5% 6%. 네. 어제 은행들 실적을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대부분 다 잘 나왔어요. 네, 비이자 이익들은 조금 별로였는데 이자 이익이 엄청 잘 나오면서 신문에서도 엄청 비판 기사가 많더라고요. 네. 서민들 이렇게 이자 비용 올라가고 힘든 와중에 뭐 이자 잔치 벌였다 이런 식으로 항상 기사가 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자 이익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은행채 발행을 조금 덜 하고도 그동안 좀 벌었던 이익들로 이렇게 뭐 체한 펀드, 더 추가 캐피탈콜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좀 유동성 공급에 좀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력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안하면 안 하죠, 절대. 그게 이제 신용 경색이라는 거. 불안하면 안 한다. 예. 근데 신용 경색은 이제 대출 중단이 되면 좀 진짜 나타나잖아요. 근데 살짝 불안한 거는 약간 규모가 작은 그런 금융권에서 대출 중단들이 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어제인가요? 그 NH에서 뭐 아파트 대규모 집단 대출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신규 취급은 이제 금지하겠다고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미 뭐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는 대출 중단한 사례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대부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달을 해가지고 회사채 발행이나 이런 걸 조달을 해가지고 줘야 네. 되는데 조달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지. 남는 게 없는 장사. 그렇죠. 대출 금리도 한없이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이제 장사 접겠다는 거죠. 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신용 경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참 주의해야 될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리 떨어진 거 봐서는 국채 시장에서는 좀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0bp 이상 국채 시장은 움직였죠?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그런 회사채들도 빨리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오후에는 연합인포에서 나가시죠? 아, 네. 네, 저는 KBS 나갑니다. KBS요? 네, KBS, ETV 뭐 KBS ET 제일 거기 어려워. 나가시는 거죠? 뭐 자꾸 짧게 물어봐가지고 제일 물어.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 질문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